네,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의 부탁 상영과 관객과의 대화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이은성 기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봉 전 배우분들이 다 모이는 집위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사전에 예고된 대로 이동훈 감독님, 그리고 윤수정 배우님, 윤찬영 배우님, 이상희 배우님 다 출동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방금 본 영화에서 새 인물이 뿅하고 여러분 앞에 나타났죠. 관객 여러분도 오늘 평일 저녁 시간인데도 굉장히 많이 자리를 메워주셨네요.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오늘 본격적으로 자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부탁 연출 이동훈입니다. 오늘이 이제 일반 관객 만나는 첫 자리라서 더 긴장이 되고요. 또 이런 소중한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늦은 시간에 시작된 상영된 영화였는데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매진 거의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니 항상 어머나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영화를 만드는 내내요 저희가 만드는 작업 과정 속에도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어서요 사실 빨리 선보이고 싶었어요 관객분들께.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자리를 더 어느 때보다도 기다렸습니다. 오늘 즐겁고 재밌는 대화들 궁금한 점들도 많이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찬영입니다. 영화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따뜻한 마음 가지고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란 역할의 이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시간 즐겁게 알차게 있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보고 오늘 집에 가시면서 다 좋은 평들을 남겨주실 거로 믿지만 오늘 이 1시간 자리하는 동안 그 개인 SNS를 하시는 분들은 영화에 대한 한 줄 관람평을 남겨주시면 퇴장하실 때 그 내용 확인 받으시고 그러니까 내용 검사가 아니라 쓰셨다는 확인을 받으시고 굿즈를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람평 자유롭게 한 줄씩 작성해 주시면 퇴장하실 때 굿즈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본격적으로 토크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당신의 부탁 어떻게 보셨을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할 때도 관객들에게 굉장히 잔잔하게 반향을 얻었던 영화이고 또 거기서 러닝타임이 조금 줄어든 버전으로 개봉 버전으로 다듬어지게 됐는데요. 여러분께 어떤 평가 받을지 어떤 감흥 전달할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 작품을 처음에 시작할 때 왠지 어떤 이미지나 심상 같은 것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싶은 예감이 드는 영화였어요. 감독님이 영화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이미지 혹은 대사 혹은 상황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품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효진과 종욱이 경수, 그러니까 아버지, 종욱이 아버지의 그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보면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요. 저의 경험이지만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 슬퍼하는 방법 혹은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평가를 하잖아요. 넌 많이 슬퍼하고 있으니 뭐 충분히 애도하고 있구나. 혹은 또 그런 슬픔을 표현하고 있지 않으면 저 사람은
애도하고 있지 않아, 혹은 뭐 이렇게 그렇게 타인의 슬픔이나 애도를 평가하는 그런 것에서 제가 경험을 해서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족 내에서 또 구성원에서 그런 역할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이런 가족 내에서 역할에 대한 이야기, 더 나아가서는 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또 이런 이야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부탁이라는 영화로 완성되기 이전에 이 영화는 매체를 바꾸어서 이미 여러 번 대중 앞에 등장한 적이 있는데요. 2013년에 먼저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당부라는 작품으로 가장 먼저 세상에 나왔고, 이후에 정유영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그 내용을 감독님께서 글로 쓰셔서 탄생한 도명의 그래픽 노블로도 2015년에 출간이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만나게 된 당신의 부탁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진 셈인데요. 그게 글의 형태든 시나리오의 형태든 아니면 뭐 그래픽 노블의 형태든 배우들이 출연한 영화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그 캐릭터 안으로 배우들이 깊숙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인물로 만들어냈다는 점일 겁니다. 감독님께서 이 작품을 오래도록 품고 있으셨던 만큼 캐릭터마다의 생각도 가지고 계시고 이 캐릭터를 이해하는 면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배우들이 실제로 연기하는 모습을 보시고서 좀 가장 느낌이 다른 부분들은 어떤 것이었나요? 저만의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배우분들을 만나고 또 각 캐릭터의 경험을 같이 이제 촬영하면서 저는 이제 그 경험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각 캐릭터가 경험하는 것을 이제 함께 목격을 하면서 저는 각 연기를 잘하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각 캐릭터가 묘하게 이제 주연에서부터 조단역 분들까지 다 좀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 또 운이 좋았고 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캐릭터를 다 네, 배우 아니 네, 설명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그 본인이 창작했을 때 캐릭터와 배우들이 직접 그 캐릭터를 연기했을 때 차이가 보이잖아요. 네, 미란의 경우는 이제 이상희 배우님이 그 역할을 맡아주셨는데, 제가 그동안 독립영화나 또 여러 작품에서 이상희 배우님이 이게 출연한 작품들을 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주로 캐릭터가 조금 매우 진지하고 또 내면을 많이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역할을 많이 맡아서 미란이 가지고 있는 좀 건강한 이미지, 이렇게 날것의 건강한 이미지를 할까요? 그리고 좀 편안한 이미지를 저는 상상을 했었는데, 또 이 역할을 맡은 배우는 어떻게 생각할까, 또 그런 걸 편안하게 받아들여 줄까 생각했는데 이제 함께 경험을 해보니까 오히려 저보다도 더 미란을 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역할을 또 되게 하고 싶었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되게 감사하고 반갑고요. 종욱의 역할을 찬영 군이 하게 되는데요. 그 무슨 일인지 몰라도 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런 아이들의 모습처럼 종욱이라는 캐릭터가 16살, 17살인데요. 한 달 한 달이 정말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 시기 때 모습이. 지금 찬영군도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쉽게 뭔가 그 또래 배우분들을 보고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뭔가 쉽게 다가갈 수 없겠더라고요. 직접 만나보고 또 촬영할 때도 계속 이제 그 역할을 하는 배우분들의 모습이 바뀔 테니까요. 그런데 찬영군을 만나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또 그 이전에 연기했던 모습이랑도 많이 또 다르고, 하지만 또 종욱의 모습을 많이 발견해서 함께 했고요. 그리고 효진 역의 임수정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 영화도 좀 저예산이 될 거라는 좀 막연한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일반 대중영화에서 뭐 이렇게 반길 만한 소재도 아니었고, 그러면서 제가 좀 욕심을 냈었는데 또 이렇게 흔쾌히 이런 또 그동안에 임수정 배우가 맡았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렇게 연인에 가까운 모습, 또 처음으로 아마 엄마의 역할을 해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직접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모험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줄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은 또 재밌게 또 흥미롭게 봐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또 함께 이제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하면서 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가장 궁금했던 것은 효진이 낳지도 않은 이 아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과정이 어떻게 묘사될 것인가였던 것 같은데요. 영화를 막상 보니까 효진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종욱의 존재를 자신의 인생에 받아들인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품새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어떤 결단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돋보이는 사람이라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예상보다 결심하는 과정 자체는 짧고 그 이후에 인생을 받아들이는 묘사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임수정 배우님께서는 이 종욱을 받아들인 효진의 그 빠른 결정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남편을 사고로 잃고 혼자 2년 정도 지내고 이제 홀로 지내고 있는 효진에게 갑자기 이렇게 16살 남편의 아들의 보호자가 되어달라는 부탁이 이거는 사실 너무 큰 일생에서 너무 큰 결심을 해야 되는 순간은 맞아요. 그리고 그것이 관객분들에게 갑자기 종욱을 자신의 일상으로 이렇게 자신의 인생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부분이 납득이 안 되면 좀 영화를 이제 공감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감독님과 굉장히 많이 나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종욱을 만나기 전에 효진의 일상이 나오는 영화의 앞부분이죠. 그 부분을 많이 이제 중점을 두고 많이 충분히 효진의 심리 상태나 상황을 표현을 해야 된다고 감독님과 많이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사실 효진의 상태는 뭐라고 할까요? 남편 이런 상실감 그리고 또 뭐 공허함, 외로움, 또 슬픔, 그리고 또 우울감 그리고 어떤 그래서 무료한 매일매일의 일상들 하나도 기쁨이 없죠. 의욕이 없고 어찌 보면 약간의 뭐 우울증의 증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효진이 종욱을 정말 확 데리고 올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래도 큰 하나는 뭐 어쩌면 효진의 그런 약간의 우울감이 갖고 있는 그런 증상들 중에 하나의 표현이 사실 이렇게 뒤에 큰 어떤 대책을 논하고 또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지를 뭐 제대로 계획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가끔은 이렇게 크고 뭐 중요한 순간에 판단과 결정을 그냥 이렇게 확 그냥 저질러 버리는 그런 성격들, 그런 반응들 그런 것들이 효진의 심리 상태에는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 때문에인 것 같고 영화 안에는 설명이 되지 않았지만 저는 어떤 느낌으로 또 연기를 했냐 하면은 효진이 또 혼자 있는데 왠지 이렇게 종욱이를 보니까 어릴 때는 몰랐는데 대사에도 있지만요. 왠지 이렇게 지금 보니까 오빠 모습이 보여, 이렇게 남편의 모습이 많이 보인다라는 것과 또 이제 종욱이 주변의 어른들이 어느 하나도 종욱을 돌볼 수 있는 상황에 여력이 되는 이제 어른들이 없다 보니까 홀로 있는 효진에게는 이 홀로 있는 종욱이가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감정상. 그래서 그래 내가 종욱이를 데리고 온다 하더라도 왠지 효진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종욱이 엄마가 되겠어라는 생각을 굳이 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종욱이한테도 종욱이가 언젠간 나를 엄마라고 부르고 인정해 줄 거야 라는 거를 기대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인간 대 인간, 사람 대 사람으로 그래 일단 우리 같이 한번 그냥 지내보자, 같이 시작해보자, 아니 그냥 우리 집으로 일단 들어와 봐 라는 마음으로 덜컥 종욱을 데려오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방금 임수정 배우님 얘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 장면에서 사실은 제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바랐던 장면은 종욱이 엄마라고 부르고 감격에 온 효진이 그래 뭐 이런 식의 대화가 등장하지 않기를 굉장히 바랬는데 이 영화는 다행히 그 어떤 수순 같은 절차들을 비켜간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엄마와 아들로 만난 그 둘을 존재 대 존재로서 대화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그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반가운 영화였어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윤찬영 배우에게 마이크를 한번 드려볼까요? 종욱이 극 중에서
깊숙하게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증거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지진 않아요. 굉장히 제한된 표정과 대사들로서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더듬더듬 짐작할 뿐인데요. 그러던 와중에 굉장히 송곳 같은 말 한마디 괜찮으시죠? 송곳 같은 대사가 한마디가 있죠. 낙서가 많고 앞장이 막 찢겨져 있는 그 새학기의 책 같은 존재가 바로 나다, 이런 진심을 토해내는 장면이 있는데 표현이 크지 않았던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대사가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대사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픈 대사였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종욱이한테 있어서 제일 긴 대사이기도 했고요. 그 장면이 거의 촬영 마지막쯤에 찍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게 조용하고 캄캄하게 누워가지고 자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밤에 보면은 감수성이 제일 많이 풍부해지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되게 이렇게 같이 얘기를 진솔하게 나누고 또 엄마를 이렇게 보고 와서 감정을 한번 쏟은 후의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제가 대사하면서도 절절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더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상희 배우에게 마이크를 드릴게요. 아까 이동원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희 배우의 출연작을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둡고 박복하고 항상 사연 많은 이런 캐릭터들을 주로 맡으셨어요. 근데 미란 역할이 진짜 반가운 제안이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럼요. 너무 좋았죠. 어떤 점에서 미란 캐릭터가 반갑고 도전해보고 싶은 역할이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뭐 가식 없이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건강한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걸 읽었을 때 그 효진이 정말 너무너무 매력적인 것처럼 미란이라는 친구도 저는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이렇게 명필름에서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 친한 친구가 있거든요. 언제냐, 지금이 타이밍이냐 했더니 조금 기다리래요. 그래? 언제냐 하다가 친구가 지금이야 해서 막 갔죠. 가서 딱 프로필 내밀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오셨냐고. 그래서 제가 캐스팅이 됐어요. 아니 그리고 오늘 분위기가 너무 제가 평소에 GV 하던 때랑 다르게 이것도 뭐야, 조명도 너무너무 밝고 너무 떨리니까 아까 잠깐 의자가 망가졌어요. 언니 얘기할 때. 떨려서 의자가 망가졌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의자 교체하셔서 다행입니다. 큰 사고가 벌어지기 전에. 네. 미란이 등장할 때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영화가 뭐 갑갑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손통이 조금 더 크게 트이는 느낌이 들죠. 어느샌가 이 미란이 어떤 대사를 하게 될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까 기대하기도 하고요. 또 중간에 등장하지 않지만 출산도 한번 겪으셨고, 네, 미란의 존재가 굉장히 반가운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배우들의 관계를 한번 보면은 대기실에서 말씀 나누시는 것을 잠깐 옆에서 목격했는데 정말 분위기가 좋아요. 수사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이 분위기 그대로 영화를 찍었겠구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화기애애한 팀워크를 잠시 엿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임수정 배우와 이상희 배우 같은 경우는 역할상 가깝고 자주 만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임수정 배우와 윤찬영 배우는 조금은 어색하고 좀 그 낯선 공기들을 서먹서먹하게 느껴야 되는 관계고, 또 이상희 배우와 윤찬영 배우는 만난 적이 없을 것 같고 현장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리딩할 때 한번 만나셨다고 그 얘기도 하시던데요. 그래서 그 각자 붙는 것에 따라 그 현장의 공기가 굉장히 미묘하게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배우들과의 관계 어떠셨는지 배우분들이 얘기를 좀 해주시죠. 실제로 상희 씨하고 연기할 때는요. 일단 이상희 배우하고 연기를 처음 이 작품을 통해서 했는데 뭔가 배우 대 배우로서 서로에 대한 호감이 되게 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마음을 이렇게 확 열고 친해질 수 있었고, 또 몇 번의 호흡만으로도, 연기 호흡만으로도 굉장히 너무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가지고, 실제로 효진이가 이제 미란을 만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숨통이 트이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확 열어놓듯이 뭐 할 말 못할 말을 막 다 하듯이
저도 함께 상희 씨하고 함께 연기를 하는 씬을 찍을 때는 정말 너무 신났어요. 다른 장면을 찍을 때는 효진이 이렇게 처해진 어떤 그런 무게감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억눌리고 답답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상희 씨랑 너무 즐겁게, 그래서 현장에서도 정말 너무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찌는 듯한 더위를 뭐 그래도 그렇게 막 힘들어하지 않으면서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찬영군하고는 정말 신기하게도 처음 만났을 때도 이상하게 어색한데 편한 그런 사이 있잖아요. 네, 정말 신기했어요. 천영군하고 저하고 이제 꽤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뭐 천영군도 좀 어색어색하고 이렇게 약간 좀 낯을 가리고, 저도 좀 마찬가지고 해서 이제 굳이 막 서로 막 억지로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는 타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은 왜 중간에 이렇게 왜 퍼즈, 그러니까 말하고 그러잖아요, 흔히. 그런 퍼즈가 생겨도 굳이 이렇게 말 맞추기를 막 하면서 어색하게 그걸 풀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 그냥 이렇게 툭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 너무 어렵고 불편했으면 쓱 자리를 일어났을 텐데 또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색한데 굉장히 편한 공기가 참 좋다라고 느꼈고, 그걸 감독님께 얘기를 했어요. 영화 거의 초반에 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왠지 영화 속에서도 영화 초반에 이 둘이 어색하지만 편안한 공기 사이, 이런 것들이 화면에도 좀 담기면 참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막 나누면서 저희가 이제 극이 진행되면서 저희도 점점 친해지고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해보겠다. 아직은 억지로 친해지고 싶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서서히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서로 연락도 뭐 하긴 하고요. 연락처 교환은 했어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만나면 같이 만나고 이러면 재밌고, 예, 반갑고 이런 사이입니다.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극 중에서처럼 호칭을 실제로 안 부른다고. 네, 아직도 그러네요. 네, 실제로 극 중에서도 종욱이가 효진이한테 끝까지 엄마라고 안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찬영군도 저한테 그 어떠한 호칭으로도 부르지 않고 근데 저는 그게 또 그렇게 뭐 어색하거나 싫지 않더라고요. 뭐 본인이 뭐 그렇게 원하는 거를 굳이 나 이렇게 불러줘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제 뭐랄까요, 뭐 선배는 맞지만 선배라고 하기에도 너무 뭐랄까 좀 딱딱하고, 그렇죠. 네, 근데 또 엄마도 아니고 누나도 아니고 엄마와 누나 사이 어딘가에 있는 제가, 예, 아마 찬영군한테는 그렇게 호칭을 뭔가 정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마이크, 그래요, 해명하는 시간을 줄게요. 얼른 해보세요, 빨리.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뭐 선배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으면 그냥 임수정 선배님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선배님 하기에는 좀 뭔가 딱딱하기도 하고, 예, 그래가지고 거리도 느껴지는 말투고, 그래서 네, 그냥 별 호칭 없이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그 윤찬영 배우가 그 평소 모습과 이 역할이 닮은 듯 조금은 다른가 봐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프로모션을 시작하면서 그 촬영할 때 감정 같은 것들이 올라오니까 지금은 다시 종욱의 모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실에서 임수정 배우와 이상희 배우가 그럼 우린 영원히 너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는 거냐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기도 하셨는데, 이상희 배우는 그 현장에서 같이 연기하는 씬은 없어도 윤찬영 배우를 보고 어떤 생각들을 하셨다고요? 네, 찬영군은 저는 리딩 때 처음 만났었고, 촬영장에서는 저는 집에 가는 길에 이 친구는 출근하는 길에 스치듯이 만났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리딩을 하는데 아니 쟤는 어디서 왔지? 쟤는 어디서 왔어? 이런 생각이 드는, 뭐라 해야 되지? 담담한 리딩? 극중에 우리 종욱이처럼. 그리고 이제 사석에서 제가 이걸 아무리 기억을 해내려고 해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이 친구를 처음 만나서 제가 뭘 물어봤는데 제 기억에는 이게 뭐 너의 고민은 뭐야, 아니면 연기할 때 뭐 고민은 뭐야,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어떤 대답을 해줬는데
그 대답의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그때 놀랐던 저의 감정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참 특별한 친구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영화가 끝나면서 조금씩 찬영 군에게 집착하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연기하고 나중에 놀고 이런 잔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치 두 엄마가 있는 것처럼. 그러게요. 네, 두 어머니께서 양쪽에서 지금 네, 맞아요. 찬영 군이요. 정말 알면 할수록 그 배우로서 연기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머릿속에 항상 연기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좋아하는 작품은 막 12번씩 막 넘게 보기도 하고 라라랜드를 12번 넘게 봤대요. 그렇게 막 연기 공부하고 연기 생각하고 어떤 배우가 되고 싶고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뭐 영화에서 어떤 배우가 너무 좋아서 뭐 그런 앞으로 자기도 그런 배우가 되고 싶다 이런 것처럼 너무 좋은 어떤 배우의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노력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저 좀 말려주세요. 아들 자랑하는 것 같아요. 나 이러고 싶지 않아요. 말려주세요. 우리 왜 이러는 거죠? 그만해야 돼. 그래 진짜. 그만해야겠어요. 그만하자. 황급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감독님이 전작 환절기를 몇 달 전에 개봉을 하셨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지금 당신의 부탁이라는 영화를 또 관객들 앞에 선보이게 됐는데요. 환절기는 인생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이자 그것도 느슨한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 과정을 굉장히 거친 문장으로 압축을 한다면 가족이니까 정말 서로를 모른다 정도의 문장을 압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또 당신의 부탁 같은 경우는 가족 내의 특정 역할을 강요당하거나 아니면 특정 역할을 선택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작품의 아주 느슨한 연결고리는 가족, 그 중에서도 엄마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이 영어 제목이 마더스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엄마의 모습들을 보여주죠. 근데 글을 쓰는 거는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일 것 같아요. 뭔가 소재나 주제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평소에 갖고 있던 것들이 막 무의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일 것 같긴 하지만 감독님 혹시 나는 왜 이렇게 가족의 문제라던가 엄마라던가 이런 주인공들에 많이 반응할까라는 생각을 그런 고민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작품을 쓸 때는 그런 고민을 해보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그 고민 없이 썼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번 작품은 엄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어 하면서 여러 엄마들의 모습을 보여야지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 개봉 준비를 하면서 이제 영문 제목이 마더스로 바뀌면서 이 우리 작품에 되게 어머니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도 뒤늦게 이제 깨달은 바고요. 가족 내에서 역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의 또 보호자가 된다는 거, 또 이렇게 가장 우리가 밀접해 있는 관계의 첫 번째로 생각되는 부분이 이제 엄마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 가족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는 것은 제가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제가 가장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족과는 떨어져 지내지만 저에게 가장 기쁨이나 이렇게 또 혹은 또 슬픔이나 상처를 준 사람들이 뭐 연인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가족이고 또 우리가 또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또 이런 사회적인 또 가족 통념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역할을 강요도 받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또 제 스스로도 또 강요하기도 하고요. 뭐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러면서 제 스스로 그렇게 힘들게 하는 모습 보면서 그런 고민들이 작품 속에 녹아들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환절기와 이 영화가 다른 듯 닮아 있고 닮은 듯 다른 구석들이 많이 있고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면 시간을 굉장히 과감하고 유려하게 점프해버린다는 점인 것 같아요. 갑자기 과거에 어떤 일이 끼어들기도 하고 굉장히 거칠게 시간을 점프하기도 하는데 그게 거친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단정한 결로 정리돼서 보인다는 점이 두 영화를 보고 굉장히 놀랐던 지점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게 가장 과감하게 사용된 것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 것 같아요. 앞서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전혀 알지 못한 채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그 안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냐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영화에서 찬영 군에게 그러니까 찬영 군이 연기한 종욱이라는 캐릭터에게 어른의 누군가가 미안하다라고 말해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걸 누구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느냐가 사실 이
영화의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체는 지금 보셨다시피 그 김선영 배우 연기의 연아라는 캐릭터가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대사로서 구현이 되는데요. 이 마지막 장면을 배우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굉장히 과감한 결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임수정 배우님부터 이 마지막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누군가들은 이 마지막 장면을 보고 좀 오히려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갑자기 어려워졌다 영화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